오찬하시기 전에 우리 국회 청소 네네네네. 노동자들과 방호 방호원들, 맞죠? 방호원들은 진짜 12월 3일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한 몫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럼요.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 또 네.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고마움 하는 거 보고 정말 다르다 이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러게요. 첫 번째 일정이 그거였습니다. 식사는 이제 네. 대표들하고 하고 의원들께서 보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갈 진짜 대한민국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김기표 의원님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요.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사실 굉장히 부담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2월 3일 계엄 이후로 사실 모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각계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네. 그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용광로처럼 잘 녹여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임사에서 사실 통합을 강조했지만 또 그 내용 중에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종식하고 이 말도 같이 들어 있었어요. 네.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가치일지 모르지만 정확한 통합은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맞습니다. 않게 그 부분을 해서 엄단하고 네. 또 통합하는 이런 것이 또 결국 비빔밥을 네. 먹는 것까지 연결돼서 그렇게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란 세력을 종결하고 이거 뭐라고 표현해요? 종식. 내란 종식. 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네. 국무위원들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예. 그 국무위원들하고 대각선상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네. 바로 뒤에 보셨군요. 표정을 보셨군요. 제가 그 얘기 진짜 하고 싶어요. 뭐 유인촌 장관부터 예. 시작해서 쭈루룩 앉아 있는데 박성재 있었고요. 그때 우리들 다 박수 칠 때 다들 손을 안 올리고 가만히 이주호 예, 장관 다- 있었고요. 아이고. 네. 묘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갈 네. 우리 진짜 대한민국 기대가 많이 되는데 대선 결과가 또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마음을 졸였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쩌나 이렇게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출구조사 발표가 난 이후에 네. 민주당 분위기 장면 한번 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때거든요. 강경실 장관은 저 손을 꼭 이렇게 모으고 약간 그러시다가 결과를 저도 그 뒤에 있었는데 저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기도하고 있었고. 예. 네. 이게 가슴이 졸였던 게 네. 과반을 못 넘거나 예. 너무 붙어 있게 되면은 그 시간 내내 계속 마음을 졸여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내란으로 네. 조기 대선을 하는 건데 그 의미가 또 퇴색되고 그래서 너무 걱정을 했죠. 실제로 저는 지난 3년 전에 대선 개표 방송을 하는데 계속 이기다가 12시에 되는 맞아요. 바람에 그렇죠. 예. 그냥 나와버렸어요. 저 개표 방송을 계속 못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붙어 있으면 출구조사 했을 때 지난번에도 붙어 있었거든요. 붙어 네. 있고 JTBC는 다른 결과였지만 3사하고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렇죠. 51.7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좀 났었습니다. 저는 이제 유세할 때 분위기 물론 저희 지역구는 네. 좀 유리한 지역구라고 일컬어지는 곳이긴 합니다만은 제 선거할 때보다도 분위기가 좋아서 괜찮겠구나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그 대선의 그 트라우마가 너무 세가지고 네. 막상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슴을 졸였는데 그래도 많이 차이가 나서 그때 그러니까 51대 39였습니다. 네. 이게 오차범위 혹시 잘못되더라도 네. 승부는 결정지었겠구나 이래서 굉장히 안심을 그렇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현실화돼서. 예상을 그만큼 하셨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예. 아마 한준호 의원님은 아셨을 수도 있는데 내부조사. 저희 내부조사를 예. 이제 최고위원이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예, 제가 예. 지나가다가 몇 사람, 예를 들면 천준호 전략본부장이나 네. 또 누구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어때요? 그랬더니 뭐 그냥 그저 계속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마지막 그 언론에 발표되기 종결되기 전 블랙아웃 되기 전에 조사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좀 한편으로 안심을 하면서도 제가 조금 걱정했던 거는 현장에서 네. 선거운동이 시작됐을 때는 너무 바로 반응들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선거 끝에 가서는 오히려 반응들이 조금 이게 너무 그때 높아가지고 예. 이게 좀 이게 혹시나 좀 사그라지나 이런 이게 생각을. 그러지 않을까라는 내심에 그런 그럼요. 걱정들은 있어서
저도 출구조사 결과를 굉장히 기다리면서 뭐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20대 대선에 수행실장을 맡았잖아요. 맞아요, 한준호 의원님. 이제 수행실장을 하고 이제 개표하는 날 전날 네. 마지막 일정을 다 마치고 경찰 경호 인력들 지금 경찰 경호 인력들이 그때 했던 분들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했는데 경찰 경호 인력들이 도열을 하고 아무도 이제 언론에 안 나왔지만 후보께서 서시고 경찰 경호 하시던 분들이 후보께 격려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우와. 후보께서도 감사했다 인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수행실장들께 꼭 마무리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네. 그 당일에 예. 그러니까 개표 당일에 저희가 했는데 근데 그때 말씀하셔서 12시 넘어가서 때쯤 되면은 이제 경호처 경호가 이관을 하기 위해서 수행실장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수행실장 마지막 업무가 경찰 경호와 그 경호처 경호 이관을 해주는 이관하는 인수인계를 거군요. 해주는 게 예. 그게 마지막 절차인데 아하. 그때 제가 그래서 12시에 연락이 왔길래 아직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라고 했는데 1시 가까이 되면서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기울어졌어요. 아. 기울어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바뀌었어요. 나서 예. 아우. 이제 지고 새벽에 후보께서 이제 승복하고 네. 그리고 나서 해단식까지 쭉 이어졌었던 기억이 남아 있어가지고 저는 마지막까지 그 천준호 의원께 내용 대충 듣고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그 우리 여론조사 51대 네. 39 대략 이 정도는 듣긴 들었는데 마음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49대 41 나왔거든요. 이거는 네. 어떻게 해석하면 좋습니까? 51대 39. 그 기본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0 넘기 바라는 것, 또 네. 김문수는 40 넘냐 안 넘냐 이것까지 고민했던 것 같은데요. 좀 아쉽죠. 아쉬움이군요. 네. 근데 이제 그 정확한 결과들을 한번 좀 데이터를 네. 보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번에 본투표를 조사하고 그 사전 투표는 전화로 조사를 한 거라고 여론조사처럼 했습니다. 한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출구조사를 봤을 때는 경남도 이기고 네. 울산도 울산도 이기는 걸로 나와서 강원도도 강원도도 이긴 걸로 네. 나왔었는데 나중에 결과는 아니었단 네, 말이죠. 바뀌었죠. 결과적으로 조금 이 사전 투표에서 김문수를 지지하신 분들이 좀 솔직하지 못한 답변을 그걸 캐치해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약간 그렇게 이걸 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다르게 찍어놓고 다르게 반대로 얘기했던 사람이 다르게 있다는 얘기했을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왜 그전에 미국에서 뭐 트럼프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막상 그게 지지한다고 하면 조금 나는 이상하게 창피하고. 볼까봐 얘기 안 하는 그런 샤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히 내란 행위와 내란이니까. 관련이 있고 내란 세력이라고 지칭되는 사람한테 표를 준다고 뭐 좀 밖으로 꺼내놓고 얘기가 좀 어려웠을 분들이 좀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에서 출구 조사하고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저는 역대 최다 득표수를 그렇죠. 얻었다는데 대단히 만족감을 느끼는데 물론 뭐 과반수 넘고 했으면 좋았겠죠. 다만 김문수 후보가 41%를 얻었다는 것은 앞으로 조금 정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기존의 기조로 그대로 가도 이 정도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40% 이상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대화와 이런 협치 이런 것에 나서기보다는 그냥 또 극우 쪽으로 나가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 네. 그 지역구요. 예. 다 친윤들 지역구입니다. 영남하고요, 그렇죠. 강원도 하고요, 충청도 일부. 예, 딱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 결과는 결국 구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양강으로 1대1로 붙었냐 아니면 다자구도냐 그렇죠. 이거의 문제인데 역대 최고의 득표율이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는데 50%. 양자 싸움 아닙니까? 그건 예. 명백히 양자구도였기 그렇죠. 때문에 51대 그렇죠. 49로 네.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자구도였는데 삼자구도였죠, 3자구도에서 정확히. 결국 역대 최다 득표수가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의미가 의미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양자 구도였으면 아마 그 화반을 넘겼을 저는 가만 넘었겠죠. 넘겼죠. 당연히 넘죠.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